윤석열 당선 1년에 맞춰 한 줄 논평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죠. 먼저 하시겠어요? 예. 윤석열 1년은 검찰 독재와 극우 정치의 완성이다. 예. 마침 이제 어제 국힘당 전당대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요새 뭐 일장기가 막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막 펄럭이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와 관련해서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요. 이 검찰 독재에다가 이제 극우까지 장착한 이런 1년이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 10년 그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는 윤석열 당선 1년 역사의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그 국힘당 전당대회에 입장하면서 레미제라블의 OST 민중의 노래를 배경 삼아서 입장을 했다던데요. 프랑스 혁명의 끝이 결국은 부정의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면서 혁명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등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을 결코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처럼 곱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곱게 안 보내주면 어떤 결과? 선을 어느 정도 넘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단두대도 나오면 마당에. 네, 그러니까 물리적 단두대를 의미한 건 아니고 역사의 단두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단두대. 예, 알겠습니다. 목숨은 살려주는 걸로. 네. 네, 저는 윤석열 당선 1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천박하고 저급하고 후화무치한 정치를 보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하고 싶은데요. 다시는 못 만날 정권인 것 같아요. 가장 네? 단두대로 사라져. 단두대로 이제 사라지고 요 정치 풍토 윤석열 무리들이 일당들이 만드는 이 천박하고 저급한 정치 풍토가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정치의 모습 같거든요. 다시는 이런 정치가 나오지 않게 국민들이 막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정치를 보고 있다. 극우 세력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오늘이 당선 1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이 박근혜가 탄핵된 날이더라고요. 3월 10일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사의 굴곡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이 기념일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장 한번 띄워주세요. 윤석열 당선 1년을 맞이해서 모든 언론사에서 1년 분석 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한겨레 아마 보도된 자료인데요. 검찰공화국의 시작, 검찰총장 때 대검 진영을 통째로 이식한 게 지금 이 정부다 하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한 명 한 명 들었을 때는 검찰이 진짜 요직을 많이 차지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저렇게 표를 정리해 보니까 거의 뭐 장악을 한 상태더라고요. 국가 자체를 검찰 수뇌부가 장악을 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뭐라고 써있죠?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여요. 통일부 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경찰청까지 그리고 기타 뭐 석동현 같은 자들도 이제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여기에 지금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다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돼 있나 이런 것까지 정리도 나왔는데 그야말로 뭐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기사화가 되는 이런 검찰 요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요 요직이잖아요. 네. 요직 말고도 곳곳에 부처에 파견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직까지 합치면은 이 나라를 정말 검찰의 수중에 완전히 넣고 있다 이런 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검찰 독재 국가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검찰 독재의 나라에 살 줄 몰랐는데요. 자, 그러면 갤럽 조사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뭐 이번 주도 뭐 지난주에 비해서 뭐 지지율 1%가 빠지고 또 이제 뭐 지지하지 않는 부정률이 또 1% 내려갔는데 뭐 최근 한 달 또 뭐 길게는 한 올해 뭐 지금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는 뭐 큰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지난주보다 1% 빠진 거는 그
국힘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2%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뭐 현상 정도로 보고요.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의 결과는 제가 예측하건데 이게 좀 이제 과지표 되는 거잖아요. 국힘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하니까는 아마 저거보다 좀 몇 프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지지 이유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네, 저게 굉장히 이제 강세입니다. 지금 노조 대응권이 21% 압도적이죠, 사실은. 이제 모름 응답 거절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따가 제가 그 국힘당 전당대 결과 때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 노조 대응권은 계속 날로 심해질 거라고 좀 예상됩니다. 네. 오른쪽에 그 부정평가 이후로 인사가 들어왔어요. 아마 정순신. 네. 그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정순신 사건도 지금 거의 다시 묻히고 있는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 보수 정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정신없이 네.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정순신의 그 학폭 아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검찰 법 지식들을 다 동원한 그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매주 방송마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꾸 잊혀질 것 같아요. 정순신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매주 한 번씩 언급을 해주고 그 사람의 그 근황을 알려주는 알겠습니다. 근황 올림픽처럼. 네. 뭐 그 더킹이라는 영화에 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어떤 이제 자료실에 들어가 가지고 사건 네. 파일을 꺼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연예인 같은 경우 네. 무슨 사건 이번에도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뭐 유아인 영화 네, 배우 유아인의 그런 마약. 것처럼 아마 저걸 여론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